자,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4529 홍성지원입니다. 파는 물건이 대지고 토지 면적이 141.87평입니다. 2,600만 원에 시작해서 누가 1,800에까지 떨어졌을 때 2,200 주고 낙찰 받았다가 미납을 하고 지금 1,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의 시골 동네, 조그만 동네에 이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집도 벽돌집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살다가 좀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낙찰 받았으면은 건물은 낙찰을 못 받고 땅만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주자가 있다 하면은 그 거주자가 집이 좋다 그러면은 땅을 다시 사겠다고 협상을 할 텐데 거주자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노인네가 살고 있다가 요양병원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도 여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낙찰을 받았을 때는 건물까지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의 80%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장이 없죠. 그러면 가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권 재산세를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건물권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고 지조소송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자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라는 근거가 없죠. 그럴 땐 알 수 없이 이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누구 살고 있었느냐고 알아봐갖고 그 번지수를 알아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상대편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땅을 지조를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건물 어떻게 한다? 가져가라. 그럼 뭐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건물을 가져오면 정시로 계약서 쓰는 겁니다. 정수로 계약서 써서 건물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등기한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신고한다 그랬죠. 거래 신고를 해서 내가 재산세를 낸 걸로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팔을 때 건물 가격까지 같이 받을 생각하면 안 되고 땅 가격이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마을 가운데 집을 지을 수 있게 계획관리 지금 30만 원 가거든요. 30만 원 받지 말고 25만 원만 내가 계산해서 140평이면 약 5천 얼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1,300 정도를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 건물을 가져오고 소송하고 뒤에 청소도 하고 뭐 하고 다 합쳐서 내가 2천만 원이 원가로 들어간다 정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내가 3천에 팔든지 3,500 정도 팔게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얼마의 입찰을 들어가서 거기까지 파는 것이 3천에서 3,500 팔면 분명히 팔려 이거. 4천만 원까지도 팔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싸게 팔아도 3,500에 내가 판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 통해서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원가가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를 생각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처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건물을 내 것까지 만들다 보면은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달 수도 있지만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땐 그렇게 가야 되고 소송까지 안 가고 바로 연락해서 뭐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 그냥 돈 100만 원 주시면 가져가십시오. 하면 쉽게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까지 간다고 할 때는 시간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그 앞에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때는 좀 정리를 하고 여기 대문 앞에도 주차를 시킬 공간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창고가 그냥 다 쓰러지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같은 거 없애서 정리해버리고 맨 땅 같은 경우에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팔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벽들 좀 집으로 바로 내가 들어가서 조금만 고치면은 거주할 수 있다. 이런 땅은 건물 비용 안 받고 땅값만 내놓고 넘어달라고 그러면 금방 팔려요.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정리 619-외 두 필지 해갖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가 2억 3,700에 시작해서 9,700까지 떨어졌는데 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이 농협에서 설정을 했죠. 설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설정이 2억 8천을 했죠. 그 밑에 청구가 2억 2,900을 했죠. 그러면 거제도에 있는 농협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청구를 지금 2억 2,900에 했다 그러면은 감정에 어느 정도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준 거죠. 근데 지금 거제도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도에 원룸이 49%까지 떨어지면은 보통 55% 정도의 낙찰을 가져갔던 것이 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룸의 얘기고 바닷가에 개인 주택이 바닷가에 있고 개인 주택이 있을 때는 그래도 70%에서 80% 선에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도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농협자산관리공사가 지금 돈을 받을 게 얼마가 있죠? 2억 3천이 있죠. 근데 이게 1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쯤 한 2억 5천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농협자산관리공사에 가서 네가 받을 돈 2억 5천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 팔아라. 얼마에? 먼저 가격 1억 2천에 먼저 가격이 있죠. 그럼 MPL로 판다 그러면 먼저 가격으로 팔으라면 대부분 팝니다. 먼저 가격하고 지금 가격 중간이다 그러면 좀 안 해도 먼저 가격에 팔으라면 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억 2천에 얼마를 사? 2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주고 사고 나는 2억 5천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입찰에 들어갈 때 얼마에 들어가? 2억 5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2억 5천에 들어가고 잔금을 낼 때 잔금 대출을 받으면 2억은 대출을 받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거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시기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그냥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지금 9,700인데 이거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려고 그러면은 전 가격 써야지 됩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오거든요. 화요일에 입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인데 제가 이 11일 날 거는 이 밴드에다가 제가 미리 올려놨잖아요. 벌써 이거 제가 뭐 밴드에 제가 올려놓은 지 한 3, 4일 됐습니다. 이거 투자 물건 추천 물건에 이거 안 올라갔어요? 네, 봤습니다. 봤죠?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급한 거는 앞에 오늘 찍어서 올리기 전에 미리 좀 보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경 61002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72.65평이죠. 아파트 치고 요새 치고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지권 미등기로 되어 있죠. 대지권 미등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대지권 미등기 이런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는 서류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해갖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등기가 아직 돼 있지 않지만은 건물에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포함을 했다 한 얘기는 등기가 안 됐어도 대지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권 미등기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보는 거냐면 감정평가사가 대지권 미등기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에 평가했다고 하면은 대지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 가끔 가다 보면 대지권 제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파트를 사도 대지권 없이 건물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찰에 들어가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새 아파트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이 감정 가격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56363 강제 경매입니다. 그런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두 분이 있죠. 두 분인데 한 사람분 이 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죠. 다시 말하면 이 분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감정의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3,500밖에 안 되지만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취하될 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2분의 1 지분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현재 살고 있으신 분이 있죠. 그렇죠? 그분한테다가 네가 내 집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뭘 내놔라? 지료를 내놔라 할 수도 있죠. 지료를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료를 가지고 청구해 봐야 상대편 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경매로 나왔을 때 공적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아까처럼 내 거를 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 팔아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이 방법을 쓸 것인지 저 방법을 쓸 것인지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27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9-14 토지 지분 매각인데 231분의 40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로 해서 6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보지를 않고 6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취하를 시키는 게 가장 편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찰 금액이 작아서 강제 경매로 나온 것은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한테다가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 한 400~50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제가 추천하느라고 여기 집어넣는데 사실 어저께 검토를 다시 한번 쭉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심의가 경매로 나왔죠. 231분의 40이죠.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이것을 상속을 다 4분의 1씩 받았는데 건물은
2분의 1을 두 사람이 보면 여기 뭐냐면 재하고 재하고 둘이 상속을 받았고 나머지 밑에 그런다 상속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 난 참 희한하게 되는 거야 보면. 윤 씨는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로 보이죠. 근데 71년이고 51년이면 20여 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 안 그래요? 20년 차이죠. 그러면 19살에 시집가서 20살에 난 거예요? 뭘 그래. 이거는 저기 뭐야 친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둘은 상속을 받고 위는 상속을 안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 나는 처음에는 이거는 취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취하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니까 신권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권리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실 보면 물건 고르고 그 다음에 고르기 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복사하게 추천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의하기 전에 한번 또 보거든요. 제가 다시 이 경매분권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할까봐 4번을 검토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배우자 같은데 20살밖에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이복 형제구나. 그래갖고 이복 형제 위에 있는 것은 상속을 안 해주고 밑에 있만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이복 형제들이 이거를 600만 원도 든다? 갚아주지는 않겠구나. 취하는 안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건 내가 그 600만 원만 생각하고 신권으로 추천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간암면 연대리 623-3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먼저 달에 이 현장 답사 갔었던 물건입니다. 토지는 지분 매각이고 건물 전체죠. 그러면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건물은 전체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 그러면 토지 3분의 1을 마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3분의 1을 마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 토지 3분의 1을 가져올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건물은 괜찮고 밑에 뭐 위층에 새 들어 사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앞에 그 뒤쪽으로 차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서 봤더니 여기에 시골이기 때문에 난방을 뭘로 하나 봤더니 가스도 큰 거 있지 이만한 거 그 오른쪽에 있어갖고 그 LPG 가스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107685 강제경매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해갖고 아파트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3억 3,200에 시작해서 1억 6,200까지 떨어졌죠. 요새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땐 왜 그렇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얼마죠? 2억 6,500이죠. 임차권 등기해놨죠. 배당 요구했죠. 이것은 1억 6,200이 아니라 그냥 6,200에 떨어졌어도 2억 6,500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쓰려고 하지 말고 2억 7천을 주고 내가 산다고 했을 때 현 시가가 얼마인가 보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2억 7천 쓰고 들어가는 거라 이러니까. 그래도
이 초보자분들께서도 빨리빨리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갖고 역시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역시 빠르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017 타경 8519입니다. 이것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차까지 떨어졌죠. 왜 떨어졌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무섭고 대항력이 있는 주인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죠. 그러면 여기 1990년도서부터 이사 가서 지금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집주인의 뭐 가족이야. 제가 먼저 번에 제가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이렇게 된 걸 평택에 있는 걸 제가 하나 골라준 게 있습니다. 평택에 4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있는데 3가구는 대항력이 없이 배당력으로 해서 다 나가는데 딱 한 사람만 이렇게 1990년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돼?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 근데 걱정이 되면은 동네 가서 이장이나 뭐 가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름을 갖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까 누구야? 하고 금방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낙찰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임차인인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실 보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골랐었어요. 안 골랐었는데 지금 조금 초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보 물건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초보 물건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가르쳐 줬던 이거.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 가르쳐 줄 수준은 넘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건데도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바로 안 돼. 경매 집어넣기 전에 한두 달 전에 3, 4개월 전에 전입자의 대항력 있는 전입자에서 못 들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세권을 만들어 놔도 되지만은 전입만 해놔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전입이 옛날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채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도 그거 많이 떨어졌어요.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06922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용인의 아파트 지금 취소 올라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몇 명이 낙찰을 받았죠? 7명이 들어갔죠. 7명이 들어가서 지금 94%의 낙찰을 받았죠. 이 사람이 미납했죠. 왜 미납했어요? 미납 이유. 돈이 없는 거. 돈이 없어요? 왜 미납했어? 보면 채권자가 지금 강제경매로 2억 2천이죠. 그럼 여기에서 있는 그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하든지 취하시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웃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여기서 건축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지분을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낙찰을 2억 500에 받았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람은
2억 한 2, 3천 정도 주기 전에는 안 주겠죠. 그러면 2억 2, 3천 주는 거나 2억 2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 낙찰자한테다가 내가 한 4, 500 줄 테니까 너 미납해라. 그러면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은 입찰 보증금 띄잖아요. 띄 안 띄요? 띄어도 배당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집주인에서는 배당할 때는 자기가 다시 낙찰 받으면 배당으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을 쓴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낙찰 받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사람이 고민스러워지겠지. 고민스러워지겠는데 2억 500이 아니라 나 같으면은 2억 600 써. 고민스러워지게. 3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97-9 7분의 1 지분인데 2,5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인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단지 아파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인기가 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정을 상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근데 정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지금. 서울특별시 그런 도림도 6개를 갖고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안 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살고 있는 당사자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와 국민건강보험회사죠.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도 안 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는 사채를 썼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들이 공유자우선 매수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사채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했던 사람이 형제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사채 썼지 의료보험 안 낸 사람은 자기 형제들한테도 돈 거래 깨끗이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 금방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쟤는 혼나봐야 돼. 형제들도 그러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쟤는 안 돼, 쟤는 혼나봐야 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도 안 들어올 확률이 높고 당사자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다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파는 방법이 어떻게 팔아야 된다는 걸 판단을 해야지 얼마에 사겠다는 걸 결정이 나는 겁니다. 10분 있었다.